안녕하십니까. 은퇴가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1인 가구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지요. 특히 요즘은 1인 가구의 증가가 뚜렷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오늘은 무겁고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꼭 나눠야 할 이야기, 바로 고독사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독사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 혼자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난 사람, 이제는 그 말이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혼자 있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생을 마감하고 수일 또는 수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산다는 이유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사회적 단절과 관계의 끊어짐에 있습니다. 둘째, 고독사의 원인과 현실. 오늘날 1인 가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층과 노인층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요. 하지만 고독사는 그저 나이 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장년층, 특히 50대, 60대 남성들의 고독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직장 중심의 삶을 살아오며 사회적 관계가 가족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이 고립을 불러온 결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큰 요인입니다. 일자리 부족, 은퇴 이후의 고립, 늘어나는 빚과 생활고는 누구든 고독사 위험군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셋째, 2023년 기준 통계로 본 고독사 현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3,661명으로 2022년도 3,559명보다 102명이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3,053명으로 84.1%로 여성보다 약 5배가 많습니다. 50대, 60대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입니다. 자살 비중을 살펴보면 20대 고독사자의 59.5%가 자살, 30대는 43.4%, 발생 장소는 주택 48.1%, 아파트 21.8%, 원룸 오피스텔 27.7%입니다. 넷째, 지역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고독사가 2019년 1,366명에서 2023년 1,689명으로 증가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23년 922명으로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고립위험가구가 약 11만 명인데 이 중 10만 5천 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제주도는 폐업한 여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시신이 2019년 12명에서 2023년 51명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이 187명이나 됩니다. 다섯째, 고독사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80대 어르신이 열흘 만에 돌아가신 채 발견됐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휴대폰엔 단 한 통의 발신 기록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집을 찾고 조용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한 삶이어야지 외로운 죽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고독사의 진짜 원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부재입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고 안부를 물어주는 주변의 이웃이 없고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삶이야말로 살아있어도 사실상 고립된 삶인 것입니다. 일곱째,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음에 4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 형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활용,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 도구 개발입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 사회관계망 형성, 정보통신 기술 활용 연결인데 세부적으로는 A안부 전화와 스마트 기기 활용, 응급 상황 감지입니다. 셋째, 생애 주기별 서비스 연계 지원으로서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 지원,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사망자 등에 대한 사후 지원입니다. 넷째,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법 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입니다. 하지만 정책보다 먼저 필요한 건 관심입니다. 요즘 안 보이시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희망이 됩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순간에 친한 벗이나 지인의 전화 한 통화에 마음을 접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웃과의 소통으로 혼자서는 이웃에게 한부 전화 한 통 하기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복지관, 봉사활동, 소모임 등을 통해 연결고리 만들기입니다. 셋째, 정신건강 돌보기 차원에서 나와 주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60대가 되었는데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은퇴하며 가족들과도 대화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문득 저도 나도 언젠가 혼자 남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사회가 서로를 잊지 않고 작은 관심이라도 나눈다면 누구도 외롭게 생을 마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살아야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생각나는 친구나 지인분께 지금 전화 한 통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